네, 안녕하세요. 저 진선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강의에 앞서서 가지 요리 두 가지를 실습하고 어,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국 가지 엄청 크죠? 한국 가지는 이렇게 이런 모양이지만 미국 가지는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계란같이 아주 작은 가지 제가 마켓 가보니까 가지가 정말 가지가지 종류대로 참 많은 것 같아. 이름대로 가지가지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계란만큼 이렇게 주먹만한 가지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에그플랜인 것 같아요. 에그플랜. 음, 오늘은 그래서 이 긴 한국 가지를 가지고 어, 이, 이 필렛 이걸 가지고 이 가지를 길게 이렇게 밀어 보겠어요. 이게 도마에 놓고 이 도마가 보이세요? 네. 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지금, 선영 씨 가지 요리 이게 화면에만 음식 해놓은 게 나오고, 잠깐 설명, 지금, 네, 설명 화면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설명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음, 가지는 어, 갖가지 염증을 치료하는 소염제로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덜 익은 가지나 토마토, 감자 등에는 공통적으로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있어서 찌거나 익혀서 먹는 게 좋습니다. 이 가지의 자주색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는 강력한 황산화 작용과 함께 혈관 건강에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색소입니다. 그래서 이 펄프 색깔이 우리가 엄청 좋은데요. 눈 건강, 또 당뇨 예방, 피로 회복에도 좋고요. 이 가지가 차가운 성질의 식품이므로 기관지가 약한 분은 조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가지말이 어, 재료로는요. 가지 두 개, 아보카도 두 개, 햄프시드, 투티 테이블스푼, 그다음에 꿀가루, 그다음 무순 한 줌, 여러 색의 피망, 당근, 오이, 집에 있는 야채를 가지고 저희가 말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소스 재료는 먼저 사과 한 개를 이렇게 갈아 놓습니다. 사과 한 개를 갈아 놓으면 두면 이렇게 약간 갈변이 되죠. 색깔이 변하죠. 예. 음, 그다음에 믹서기에 땅콩 조금, 그다음에 어, 노랑 피망 조금, 간장, 물엿, 갈아 놓은 사과즙을 넣고 또 갑니다. 그다음에 갈아 놓은 소스에 나중에 참기름하고 레몬즙을 넣어서 간장으로 이제 농도를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스탑하고요. 네. 아까 제가 이 가지 보여드린 이 가지를 이 어미는 이 칼로 이렇게 음, 점여낼 수 있어요. 얇게. 이렇게 점인 가지를 저는 프라이팬에 놓고 그 야채수 있죠? 야채수. 어, 뭐 올리브 오일에 해가지고 프라이팬에 구워도 되지만 기름기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은 야채수를 프라이팬에 조금 두르고 구워냅니다. 야채수를 가지고 구워내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구워지죠. 이 가지에다가 이제 아까 아보카도를 으깨 놓은 아보카도 이 아보카도를 이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구워 왔습니다. 구워온 이 가지에다가 으깬 아보카도를 이렇게 바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잘라 놓은 빨간 피망, 노랑 피망 여러 가지 집에 있는 야채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아까 무순 한 줌 있었죠? 무순 이렇게 넣고 돌돌 쌉니다.
이렇게 돌돌 말면 이런 가짓말이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예, 네, 예. 그냥 예쁘네요. 가짓말이 요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곧 땡스기빙이 이제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이렇게 하시면 한 접시 요리가 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아까 소스 재료 제가 어,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섞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렇게 저어서 해가지고 소스에다가 찍어 먹어도 되고 스푼으로 떠서 이렇게 얹어서 먹어도 좋죠. 그리고 테이블에 집에 있는 야채로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면 좋겠죠. 좀 하나 더 만들어 보실래요? 좀 늦게 들어와서요. 아, 이건 녹화된 거 올려드릴게요. 지금 또 시간이 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식탁에 장식을 하면 또 이쁘죠. 예. 이렇게 가지말이 요리를 한 가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큰 가지, 이 큰 가지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가지 그릇을. 여기를 반을 자르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위에 3분의 1만 살짝 잘라주세요. 위에 그릇할 곳을 3분의 1만 살짝 자르고 요 속을 파냅니다. 그래서 제가 카빙 할 때 이거 보여드렸죠? 이걸 가지고 이 속을 파내요. 시간 관계상. 와, 예, 이렇게 파 가지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에다가 400도에 놓고 10분간 구웠습니다. 와, 에어프라이에 놓고 400도에 10분간 구웠더니 이렇게 칼로 잘라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속은 먹기 좋게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서 거기에 이제 집에 있는 양파, 그다음에 뭐 여기 재료들 있죠? 피망,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볶아왔습니다. 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미노 간장을 넣고 볶아와서 제가 요 가지 그릇에다가 그대로 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가지를 쪄서 무쳐 먹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은 또 이렇게 달콤하게 아미노 간장에 이렇게 볶아 먹기도 하는데 에어프라이에다가 넣어서 돌려서 또 무쳐 먹어도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땡스기빙도 다가오고 해서 이 가지 그릇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아, 좋아요. 입니다. 네, 그릇이 하나 만들어졌죠? 이렇게 네. 네, 예, 이제 위에다가 저는 텃밭에 풋고추도 썰어 넣고요. 뭐 빨간 고추도 썰어 넣고요. 그래서 이제 위에 깨소금만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러면 예쁜 가지 그릇과 함께 가지 볶음 한 접시가 나. 네. 와우. 아이디어가 참 좋습니다. 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이고, 네, 가지 마기와 가지 볶음 요리. 이렇게 예술입니다, 예술.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와,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도 두 접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땡스기빙 때
가족과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요 자, 네, 예, 이제 박정기 원장님, 네, 치매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강의를 시작할까요? 네. 네, 원장님. 예, 오늘 예고한 대로 치매 진단, 치료, 예방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인의 통계에 의하면은 65세가 되면은 10명 중에 1명, 10%의 애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리고 85세가 되면은 50%, 2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려요.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85세 이상 이제 살게 되게 되는데 치매에 걸리면 본인도 괴롭지만은 가족들도 굉장히 괴로워해요.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치매가 안 걸리도록 치매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것을 무엇인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 치료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치매, 디멘치아란 기억력, 기타 지적 능력이 상실되는 만성 진행성, 퇴행성 뇌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하나의 임상 증후군입니다. 신드롬, 그러니까 치매가 간단하게 하나로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 병입니다. 이는 하나의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에 의한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되는 뇌 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크게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60, 70%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병을 처음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 치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에게 많은 두 번째 치매가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막히고 혹은 터지고 이렇게 해서 뇌에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뇌세포가 파괴돼서 치매가 일어나는 것을 혈관성 치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상인들을 다른 뇌 종양이나 다른 이유로 MRI를 찍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뇌에 작은 그 스트로크가 뇌혈관이 막혔던 그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중풍에 걸렸었느냐 물어보면은 본인들은 나 중풍 걸린 일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진에는 작은 중풍들이 걸린 것이 나온답니다. 모양에 보면은. 그래서 그냥 자기는 모르고 잠깐 머리가 좀 아프고 그러다가 그냥 지나갔는데 그 부분에 작은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제 작은 스트로크가 온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이다 보면은 이제 뇌 혈관에 그 혈액 공급이 막히기 때문에
그 혈액 공급을 받는 뇌 부분이 죽어요. 그래서 그걸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중풍이 와서도 생기지만은 작은 중풍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기는 모르지만 나중에 치매가 돼서 찍어보면 수많은 혈관이 그동안에 막혔단 말입니다. 또 혈관이 터져서 이제 치매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에 한 3, 4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한국인이 그 혈압, 고혈압을 약을 잘 안 먹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 출혈성 뇌졸중이 많았어요. 요즘은 막혀서 많이 생기지만 옛날에는 터져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치매 환자의 거의 절반이 이제 출혈되면은 뇌가 많이 손상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치매가 와버려요. 그래서 거의 절반이 혈관성 치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건강 생활의 수준이 올라가고 또 검진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인의 혈관성 치매는 20, 30%로 낮춰지고 한국도 알츠하이머 치매가 60, 70%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 정도는 파킨슨 디지즈나 여러 가지 그 뇌 질환과 겸해서 생기는 치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치매가 있는데 치매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기억이 떨어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냥 기억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는 아닙니다. 제가 치매 환자를 이렇게 치료를 해보면은 치매 환자들은 심해지면 이제 집을 나가면 집을 찾아오지를 못해요.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치매 환자는 손목에다 이제 자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길 잃으면은 그거 보고 전화 연락해줘서 경찰이든지 누구 관심 있는 사람이 가족에게 연락해줘서 가족이 와서 찾아가고 그런 일을 합니다. 아주 심한 환자들은 행동 연결을 못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제 진료실에 와서 진료실에 오면 저는 체중을 잽니다. 그럼 체중기에 올라가라 그러면은 올라가면 대부분 치매 환자가 아닌 사람은 이제 이렇게 재고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내려오는데 가만히 거기 서 있어요. 내려오라까지. 내려오라 하면 내려와서 또 서 있어요. 의자에 앉으라 그렇게 해야 앉아요. 그러니까 동작 하나하나를 일일이 지시하지 않으면 다음 동작을 뭘 하고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진단할 때 우리가 MMS라고 하는 미니멘털 스테이터식 약해서 MMSE 그러는데 한국은 그걸 이제 개량해서 KMMS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건소나 이런 데 가서 혹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MMSE를 해달라고 하면은 이제 검사를 해줍니다. 그 검사를 하면은 이제 30까지 나와요. 점수화해서 여러 가지 그림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는데 맞추는데 그것에 점수를 매기면은 20에서 30까지를 경증 치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에서 20 사이를 중등도 치매 그리고 10 이하 0에서 10까지를 중증 치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장을 했던 에덴 요양병원에도 노인 병실이 한 20명 이렇게 입원 시키고 있었는데 거기에 데려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집에서 모시고 싶은데 효도를 하고 싶은데 이 아버지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한테 도둑년이라고 내 물건을 훔쳐간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도저히 집에 모실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치매는 대개 두 타입의 성격으로 대표가 됩니다. 하나는 공격적이 돼요. 그래가지고 치매 이제 노인 요양원 이런 데 가면 절반은 중풍, 절반은 치매 이렇게 50% 50% 되게 그렇게 있는데 어떤 치매 환자는 막 공격적이 돼가지고 사람 밀어가지고 팔을 부러뜨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정신과 병원을 보내서 이 정신과 약을 일주일간 먹여가지고 아주 공격성이 없어지도록 그렇게 주사나 약을 주어서 조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을 공격하지 않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뇌 구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대뇌, 중뇌, 연수, 이제 오른쪽에 간뇌, 소뇌, 척수, 이렇게 브레인, 중추신경 그렇게 얘기할 때 뇌하고 척수를 말하는데 맨 위에 이렇게 빨갛게 있는 부분이 대뇌입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을 하고 또 그 연결을 시키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중뇌는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우리 감정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연결되고 연수 거기는 이제 우리가 호흡하고 이런 것을 조절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 있는 부분을 이제 간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지금 노랗게 있는 것이 소뇌, 여기는 이제 운동 그 조절을 하고 그 균형을 잡고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척수는 이제 그 스파인al 코드 그 척추로 내려오는 그 척추 뼈 안에 있는 신경을 척수 신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대뇌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있고 그 다음에 편도라고 까만색으로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감정을 조절하는 상당히 중요한 그 부위고 그 다음에 해마가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파란 걸로 있는 거기가 기억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면 이것이 사진을 찍어보면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 맨 밑에 있는 소뇌가 이제 운동 조절하는 곳이고, 그래서 그 치매가 걸릴 때 해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최근의 기억이 이제 입력되는 것이 기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옛날에 기억된 것은 이미 해마에 있지 않고 대뇌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옛날 건 기억을 또 해요. 물론 심해지면은 이제 자기 가족도 못 알아보고 길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만은 뇌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글씨가 작아서 이게 대뇌 피질 그 부분을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 대뇌 변연계라고 여기 돼 있는 노란 부분 거기가 이제 그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는 지, 정, 의 그렇게 세 가지가 우리의 그 멘털이라고 정신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현대 의학에서는 어, 지적인 것, 코그니티브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 그것은 어펙티브 도메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성 안에 감정이 에, 늘 수치로 바뀌는 기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기간이 지나서 바뀌는 태도, 가치관 이런 것까지 전부 감성에 지배를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뇌가는 이렇게 척수하고 뇌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글씨가 너무 작게 나와서 저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단면도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앞뒤로 잘라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그건 저 우방구, 좌방구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이제 그, 그 종단면 그 앞에서 뒤로 자른 거고 여기는 옆으로 왼쪽에 있는 것이 옆으로 자른 모습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앞에서 뒤로 중간을 딱 자른 모습입니다. 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글씨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뇌에는 약 1000억 개의 세포들이, 뇌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한 세포하고 다른 세포하고 연결된 것이 한 세포가 되게 만 개의 시냅스라고 그러는데 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것을 시냅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연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생각해 보세요. 1000억 개의 세포가 어, 1조, 10조, 100조, 1000조에 연결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내가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뇌의 신경에서 이것은 뇌신경뿐만 아니라 이 사지에 있는 신경도 똑같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시냅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은 한 신경 안에서는 전기로 흐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보가 흘러가는데 그러나 그 신경과 다음 신경과 연결은 이렇게 시냅스에 의해서 그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그 다음 신경에게 이제 신경 전달물이 접합체가 있어요. 수용체가 있어요. 거기 붙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신경으로 연결이 됩니다. 뇌에는 대략 6번의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뇌 안에 신경에서 그 다음 신경, 그 다음 신경, 그 다음 신경 해서 6번의 연결이 있고 보통 이 사지에 있는 신경은 상당히 깁니다. 이 연결이 없이 그냥 길게 쭉 가고 그래서 이 신경 전달물이 전달되는 이곳에서 기억이 그 다음 신경으로 전달이 되는 것을 그 신경 전달 물질을 ACH라고 해서 아세틸콜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은 아세틸콜린의 그 리셉터 수용체에 가서 붙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이죠. 되는데 지금 이제 치매 약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약들이냐 하면은 이제 아세틸콜린이라는 그 신경 기억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면은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여기 작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엔자임이 나와서 그것을 파괴해요. 그래서 이 지금 치매약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 아세틸콜린 신경 전달 물질을 파괴하는 물질을 딱 붙어가지고 못 파괴해요. 그래서 좀 더 오랫동안 거기에서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억이 조금 좋아지는 듯 하게 하는 임시적인 것이지 영구적으로 치매하는 그 치료하는 약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용체가 각각 아세틸콜린은 기억을 전달하고 이제 또 세로토닌은 우울증 그걸 전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 전달물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오늘 치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 치매에는 아세틸콜린이 작용을 하고 이 이제 약 가운데 아세틸콜린이 더 많이 나오게 하든지 아세틸콜린이 나온 것을 파괴 못 시키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오래 작용하도록 해서 일시적으로 기억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주세요. 그 데일 브레슨이라는 신경과 의사가 알츠하이머 종말이라는 책을 냈어요. The End of Alzheimer. 이분은 치매를 아주 신경과 의사니까 치매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의학적인 이론으로는 치매가 걸릴 때 그 이상한 그 단백질이 베타 아밀로이드한 그 단백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뭉치가 돼가지고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막 실타래 얽혀버리듯이 붙들어가지고 전달을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이론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약을 현대 의학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많다고 치매가 심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치매가 약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다르게 연구를 했어요. 그분의 주장을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게 좋아하는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알츠하이머의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그 나쁜 단백질이 만들어진 것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치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치매가 이루어지니까 결과로 그거 나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테스트를 치매 환자를 한 500명을 해봤어요. 전부 해봤더니 치매 원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알츠하이머입니다. 지금 주로 심한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한 30가지 된다고 하면서 찾아냈어요. 그래서 환자를 테스트 해보면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치매가 됐고 알츠하이머가 걸렸고 이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됐고 그것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매가. 물론 중증 치매까지는 아직 회복을 못 시켰지만은 경증 치매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 이 책을 이제 여러분이 치매에 관심이 있으면 알츠하이머 종말을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정밀한 테스트를 많이 해가지고 한 30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영양성분가 모자라서 치매에 걸렸고 그 영양을 보충하면 그냥 그대로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독소가 있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양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아서 그러고 그것을 전부 따로따로 검사를 해가지고
치매는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치매에 걸린 원인을 검사해서 해결을 해주면 치매가 해결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치매를 막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치매가 안 걸리려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치매 원인 되는 요소를 이제 알아내서,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는 원인하고 또 다른 사람이 치매에 걸리는 원인하고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에, 그 주요한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여러 가지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게 돼요. 뇌에도 독소가 쌓여요. 그러면은 그 독소를 어, 해소를 시켜야 돼요. 그 디톡스라고 그래요. 디톡스를 시켜야 되는데 디톡스 하는 방법으로 이제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절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선은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가를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변으로 검사합니다. 그 검사를 해서 내 몸이 독소가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 독소를 해독시키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몇 달 동안 한 다음에 다시 검사해서 그 독소가 많이 정화가 됐는지 해소가 됐는지를 다시 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해주고 있어요. 환자들에게. 미국에서 그 소변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독소가 많이 쌓였는가를 검사해주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미국에서 다 글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소변을 보내면 소변으로 결과가 한 2주일 이렇게 지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여러분께서 이제 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가 다 키워서 먹지를 못하잖아요. 사서 먹잖아요. 특히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 교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쁘면 햄버거나 뭐 이런 이제 그냥 요리되어 있는 것들을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독소가 많아요. 이 독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트랜스팻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 요리할 때 그 기름을 뭘 쓰신지 모르지만은 될 수 있는데 튀기지 말아야 됩니다. 튀기면은 좋은 건강 음식도 트랜스팻이 생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성 기름을 원래 상온에서 액체로 있잖아요. 그걸 이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마가린을 만들죠. 마가린. 마가린은 전부 트랜스팻입니다. 그 쇼트닝 다 트랜스팻이에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면은 한 번 튀기고 기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튀기고 또 튀기고 또 튀기고 그래서 전부 기름이 산화가 돼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못 돼요. 저는 그래서 파스타를 해도 뭐 튀긴 음식이 나오면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사는 음식 가운데 GMO 음식이 많이 있어요. GMO란 말은 그 유전자 변형식품 그러죠. 미국은 한국하고 미국은 유전자 변형식품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법으로 표시를 안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유럽은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 유럽에서는 유전자 변형 아닌 음식을 자기가 구해 먹을 수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걸 표시를 안 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 아닌 식품을 구입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들과 학자들 가운데 이거
유전자 식품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병이 많이 생기는데 이 유전자 변형 식품인지 아닌지 이걸 아닌 것만 씨를 따로 해서 다시 이제 재배를 해가지고 판매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예, 예,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독소를 우선 적게 섭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영양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뭐 좋다 하면 뭐 먹고 뭐 좋다 하면 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에 영양소의 불균형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발 검사, 머리카락을 보내면은 그것을 검사를 해서 당신의 몸에는 뭐가 모자라고 뭐가 균형이 안 맞고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검사를 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더 많은 검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에 의해서 자기 몸의 그 영양 밸런스, 그 독소 차 있는 거, 염증이 있는 거 이런 것을 이제 그 확인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미리 이제 예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아까 진선영 집사님이 이제 가지가 아, 안토시아닌이 있어서 소염제로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면은 가지를 가지 음식을 이제 몇 달 동안 먹고 어, 이제 소염작용한다. 염증을 가라앉힌다. 그러면 염증은 우리가 이제 그 재는 방법이 있으니까 CRP라고 해서 혈액검사 재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그 음식을 먹으면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검사를 해서 그 음식을 먹으면 염증이 가라앉더라. 또 이제 암에 대해서 앞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면역에 대해서 면역을 높인다. 그럼 면역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했더니 검사를 해보니까 면역 수치가 좋아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장점과 또 우리 자연의학의 장점을 함께 병합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위주로 해서 치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뉴스타트 원리가 그러니까 영양분, 운동,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런 이제 뉴스타트 원리, 그 원리들이 다 그 몸을 정결케 하고 그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내 몸이 그런 상태로 됐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의 그 열린 건강 그 임원들이나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는 85세가 되면 지금 2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리는데 10명 중에 1명도 100명 중에 1명도 치매가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치매를 걸리지 않고 치매 걸리면 가족들이 다 고생해요. 그 제가 읽은 책 가운데는 치매 가족의 치매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어떻게 치매 환자를 다뤄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지금 나이가 많아지면서 지금 뭐 어떤 법안이 올라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면은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선택할 권한을 달라. 그런 법안이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80 넘고 90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집에 있자니 애들 다 일 나가고 누구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요양원을 가야 되는데 한국의 요양원은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되게 중국 조선족이 이제 한 사람당 24시간 돌보면서 그 사람 환자 잘 때 자기도 자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서 정말로 괴롭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냥 빨리 죽고 싶다. 그 법안에서 의사의 요청을 하면은 의사가 그 사람 빨리 죽도록 해주는 이 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보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잠자듯이 이렇게 죽어야 좋은 일이지, 어,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 어, 자기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늘, 에, 걱정하면서 특별히 치매 환자 가운데 제가 보는 환자들은 늘 성경 읽고 아주 신실한 그런 교인이었는데 그분이 치매를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도 못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막 얼마나 쌍소리 욕을 하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가 이제 의식이 있을 때는 자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다 없어지니까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게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매 걸리기 전에 하나님한테 어, 치매 걸린 다음에 제가 하는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 전에 제 믿음을 보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걸린 다음에 제가 알지 못하니까 제가 하는 거 아닌 것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건강하시고 에, 치매는 특히 걸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든지. 네, 감사합니다. 정말